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대규모 성인신매매 소탕 작전이 펼쳐져 6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주요 범죄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여러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 만큼 이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관문을 넘은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나흘째 이어지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측은 관세 인상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운전자는 체포됐습니다.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대규모 성인신매매 소탕 작전이 펼쳐져 6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타운 웨스턴가를 비롯한 주요 범죄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도 예고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퍼레이션 리클레임 앤 리빌드, 캘리포니아 주 내 80여 개 지역 사법 치안 기관들이 합동으로 벌인 대규모 작전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 전역에서 동시에 작전이 시행돼 모두 611명의 인신매매 용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3살 소녀를 포함해 미성년자 14명 등 170명의 피해자가 구조됐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주거지에 숨어들어 운영하는 비밀 매춘업소도 적발됐습니다. 월넛 시내 주택가에서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는 한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후 여러 개의 비밀 매춘 주택을 찾아내 운영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Leading to months of surveillance and information gathering. A coordinated multi-location search warrant operation involving multiple law enforcement agencies, including an investigator from the Los Angeles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identified several residential brothels in the city of Walnut, which resulted in the arrest of 6 traffickers who exploited women at these multiple locations. 작전은 또 사우스 LA 지역 피게로아 스트리트과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샌퍼난도 밸리 지역 세풀베다 구역 등 불법 길거리 매춘 지역에도 집중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명의 성매수자와 판매자가 함께 검거됐으며 현장에서는 다수의 불법 총기류도 압수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작전이 일회성이 아님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알선업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성매수자들까지도 가능한 중범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rridor on Western Avenue in Koreatown. And the fact that we have corridors, and they're not just limited to the Figueroa corridor and the Western Avenue corridor. We have the Sepulveda corridor in the Valley, Holt Avenue in Pomona. We have a corridor in Long Beach. We have corridors in Compton. How embarrassing. So here's what we're going to do with the sex buyers when their case comes to the DA's office. No more misdemeanors. We're going to go after you for felony prosecutions. LA 카운티 검찰은 타주에 비해 약한 캘리포니아의 성매수자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작전 성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대적인 성인신매매 단속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한인타운과 피게로아 등 주요 범죄 다발 지역 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캐런 베스 시장이 어제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월드컵과 올림픽 등 여러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한 만큼
이에 걸맞은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날 연설에서 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베스 시장은 팰리세이즈 화재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보험사는 물론 주정부와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정부 차원의 대응안도 발표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주택임대료 지원 사업을 재개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nd today I am thrilled to share that we will provide $14 million in rental assistance for senior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노숙자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친환경 가로등 설치를 늘려 도심 곳곳을 환하게 밝히고 경찰력 충원으로 치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베스 시장은 올해 치러질 월드컵은 물론 다가오는 올림픽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2028, we welcome the world on an even grander scale as we host the Olympics for the third time and the Paralympic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is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and it is a serious responsibility. 베스 시장은 통합교육부 내에서만 125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만큼 로스앤젤레스시가 다양성을 가진 도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시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관문을 넘은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나흘째 이어지던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연방 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기관을 현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 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입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지만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시민권자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이민정책 개혁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기존 예산안에서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관세 인상 철회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번 회담의 주 의제는 관세 재인상 철회.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또 특히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협의 재개 등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의 조속한 투자 이행을 압박 중인 가운데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anufacturing and investments in this country, which the president has played a huge role in directly recruiting those investments from countries and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루비오 장관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미 연방의회 인사들을 두루 만나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한 외교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첫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5분쯤 메인 스트리트와 메이플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세단 차량이 주차된 픽업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픽업 트럭은 충격에 차량이 기울어졌고 뒷바퀴가 공중으로 들린 채 세단 위에 걸쳐 있습니다. 세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파손됐습니다. 두 차량은 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를 낸 세단 차량에는 총 3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사고 직후 차량에 갇혔다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DUI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객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 다운타운 디즈니의 구피스 키친을 방문했으며 이후 폐장 시간까지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지난 일주일간 3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만큼 노출 후 7일에서 21일 사이 발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피해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될 만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청, 법무부, 출입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이메일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전달할 사항이 있다며 접근합니다. 실제 통화 녹취를 보면 사기범들은 뉴욕 총영사관 대표번호를 언급하며 담당자가 배정됐다고 안내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고요. 네네. 성경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개통된 번호 SK텔레콤 010-2030-1948번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 및 대출 사기 광고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를 약 5,000명 정도에게 발송이 되어가지고 이 때문에 스미싱 및 사기를 당하고 금전적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30분 정도가 신고하신 상태고요. 이후 통화는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 검찰을 사칭한 인물로 단계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어 강제 소환장, 출석 요구서 등 실제 공문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공포심을 키웁니다. 저희가 이 사건 같은 경우 저희가 오늘 만약에 피해 사실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그냥 영사관이라든가 FBI 쪽에다가 공문 협조해서 본인을 강제 소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주 뉴욕 총영사관은 수법이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 직원을 사칭해 한국경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 그 보이스피싱의 동향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속 이 보이스피싱 사범들과 통화를 하다가 금전이 편취되는 마지막 순간에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미리 이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알팔파 클럽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며 그린란드는 52번째, 베네수엘라는 53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농담 섞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비공개 클럽 연설은 참석자를 놀리거나 농담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여서 현장에서는 웃음 속에 받아들여진 농담 섞인 분위기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이른바 돈로주의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농담이지만 실제 외교 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드림폴의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윤 부동산 융자 전문가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제로 드림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예, 드림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정이 되면은 집 구매 가격의 20% 또는 15만 불까지 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네. 이 금액으로 다운 페이먼트 또는 클로징 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클로징 코스트란 뭐냐? 클로징 코스트는 집 구매 가격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 구매 시 반드시 필요한 에스크로, 타이틀, 집 보험, 융자 비용, 재산세 리저브 등이 있습니다. 네. 보통 클로징 코스트는 집 구매 가격의 1.5에서 2.5% 예상하시면 됩니다. 다운 페이먼트와 클로징 코스트 모두 다 사용하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사실 공짜 돈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나중에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할 때,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상환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드림폴은 공짜 돈이 아니라 Shared Operation Loan이라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거나 집의 명의가 변경되면 보조받은 다운 페이먼트를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의 집을 살 때 20%인 10만 불을 지원받고 나머지 40만 불을 융자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70만 불에 팔아서 20만 불의 이익이 생기면 20만 불의 20%인 4만 불과 처음에 보조받았던 10만 불 합해서 14만 불을 상환해야 됩니다. 네. 그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공유 또는 상환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Shared Operation Loan이라고 합니다. 네. 즉 초기에 다운페이 부담을 줄이는 대신에 향후 집값의 상승분 일부를 나누는 구조입니다. 네, 이 집을 팔 때 집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단 그 다음 해 집을 팔더라도 이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만 상환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융자는 어떤가요? 네, 드림폴은 재융자를 단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네. 2회 때는 재융자를 할 때 처음에 보조받았던 20% 상환하고 그리고 집값 상승분에 대한 20%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재융자를 단 한 차례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이 한인 바이어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드림폴 준비 과정에서 정말 많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20% 우리가 다운페이 보조를 받는데 나는 돈이 좀 세이브인 돈이 있으니까 이걸 더 추가를 해서 집을 살 수도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드림폴 프로그램은요, 집을 구매하는 구매자 중에서 다운페이가 없는 분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다운페이는 추가로 5%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정부에서 다운페이 20%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운페이 5% 합쳐서 최대 25%까지만 다운페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하는 그 금액의 25%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혹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혼자 인컴으로 지원하다 보니 세금 보고가 낮거나 인컴이 낮아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자녀가 인컴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함께 인컴을 모아서 신청을 하면요, 충분한 융자를 받아서 더 큰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컴이 있는 가족을 모아서 함께 신청하는 전략도 꼭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나 좋은 이 드림폴 프로그램 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내스닥과 S&P 500은 각각 어제 상승분의 3배와 2배 가까이 떨어졌고 그중 내스닥은 2주 최저치로 밀렸습니다. 결국 어제 랠리 모드가 하루짜리 반짝 상승, 즉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버린 건데요. 반면 개장 초 3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다우존스는 어제 상승분의 32%를 반납하는 데 그치며 그나마 3대 이슈 중 가장 잘 버텼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초반에 셀러프 모드가 랠리 모드로 뒤집혔던 것과 정반대로 오늘은 랠리 모드가 셀러프 모드로 급반전되면서 공포심을 키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공포지수는 장중 최고 20.37까지 오르며 2주 최고치에 도달했는데요. 금값이 3일 만에 반등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15개월 최저치로 무너지며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오늘 6종목이 하락한 매그니피선트 7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4일 동안 14.6% 폭락하며 40주 최저치로 후퇴해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오늘 마감 후 AMD 그리고 내일과 모레 아마존과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미리 고조했던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반전된 만큼 투자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희일비하며 변동성이 확대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물 받은 롤러스케이트를 아까워서 신지 않고 상자에만 넣어뒀는데 결국 나중엔 발이 커져서 들어가질 않았다. 나홀로 집에 2에서 케빈이 했던 대사 중 하나입니다. 감정 역시 숨겨두면 자신의 스케이트처럼 될 수 있다는 케빈의 말처럼 조금 서툴러도 하고자 하는 일, 전하고 싶은 마음,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자체만으로도 값진 선택일 겁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